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8월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호조 소식이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0.83%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36%, 1.25%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 경기 부양 통화정책 기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9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25%, 1.63%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안정을 반영해 석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유로존 경제가 안정되고 있고 금융시장 개선이 실물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여전한 경기 하방 위험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부양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를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미국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ITC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자사가 부여한 특허 4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와 그에 따른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중국과 유로존에 이어서 간밤에는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좋은 성적을 내놨고요.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1700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그대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금융시장의 개선이 실물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유럽의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방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상당 기간 부양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유럽 증시도 대부분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경제 지표 호조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중국의 제조업 PMI가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14,000을 회복했었고 중국 증시도 상해 증시가 2,0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1,920을 회복했었고요. 다만 코스닥 그 전일에 셀트리온의 상한가 급등으로 550을 회복했다가 바로 어제 하루 만에 셀트리온의 하한가 소식과 함께 550을 내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7월 중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깨고 이전보다 빠른 확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3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덕분에 전일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뉴욕 무역 증시까지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착륙 우려 정말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50.3을 기록해서 전월의 50.1도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같은 날 발표됐었던 HSBC 마키사의 공동 집계 7월 제조업 PMI는 47.7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렇게 민관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경착륙 우려를 정말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상당히 잘하시네요.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민간이 달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기업 중심인지 아니면 대기업 중심인지 그 차이가 좀 더 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머징 국가로 분류가 되고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좀 더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은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치를 나타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기업 중심의 HSBC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49.8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9.8을 다시 한 번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치를 발표했죠. 그만큼 수렴과 발산 과정이 어느 정도는 반복되면서 지금은 수렴 뒤에 다시 한 번 더 발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바로 PMI 지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PMI 지수가 상당 부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확장 국면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을까? 그만큼 대외에 대한 수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증시로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길을 좀 더 마련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HSB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력은 없겠지만 지금 PMI 지수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아시아 증시였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대한 상승은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화면 또 같이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HSBC라든지 아니면 PMI 지수 이 두 가지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 게 계속적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중국이 안 펼치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바로 7월 달에 정책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7월 하순경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좀 더 나타내고 있겠고요. 어떤 정책이냐면 부가가치세 면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세를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까지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히 대기업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외국인과 바로 기관이겠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큰 매수세 그리고 글로벌적인 큰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만의 랠리가 아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중소기업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바닥을 좀 더 확인했다라는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만큼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 철강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자. 대신에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냥 기대감에 선순환적인 구조로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소비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중국도 상당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먼저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기계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핫토픽을 좀 더 뽑으셔서 어느 정도 선별적인 과제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지금은 섹터가 그리고 지금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경기 상승세, 개선세와 관련해서 철강, 화학, 기계 쪽 국내 증시에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만 중국 소비 관련주는 단기 모멘텀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철강, 화학, 기계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2차전지 관련주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면 음극, 그리고 양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 네 가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톱텍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톱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겠죠. 그런 부분에 좀 더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라는 부분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은 바로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더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톱텍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여러 군데 기업들에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리막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처 자체도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원래는 OLED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상황이라고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상황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뚫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큰 거래량이 매집이 됐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기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가치가 변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큰 폭의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추정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을 좀 더 기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2011년 있던 고점이었죠. 하지만 그 고점을 지금까지 2년 동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종목군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서 매수가 한번 잡아보면요, 현재 자리도 괜찮고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18,800원 부근에 어느 정도는 매수가로 임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1,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17,800원이죠. 17,8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톱텍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설명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육아용품 관련주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중국 부모들의 관심이 강해지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젤주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그 이면에는 정치 테마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꼬집어 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이 좀 꽤 많이 나왔는데, 표면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소비 관련주들 중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주가의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인들의 그 한국산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육아용품 관련해서 작년에 대선 관련주로도 상승세를 많이 탔었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습니다만은, 정치 관련주하고 관련이 없었던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이나 아니면은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은 사실 상승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표면적으로는 육아용품에 대한 부분을 그 핑계로 해서 오르고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몰리면서 그 평상시에 움직임이 활발했던 종목들 쪽에 매수가 많이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아용품 관련해서 공략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그 육아용품은 제로2세븐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사봐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최근에 그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 안랩이라든지 오픈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써니전자나 다물 멀티미디어가 오르는 현상과 별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든 간에 결국은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육아용품 관련주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저점 매수의 단기 대응들, 이런 것들을 노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승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침해를 하는 것보다는 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대응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어제 한 2% 정도 또 강하게 움직여주더라고요. 목표 가격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이렇게 거래를 해보면은 확실히 개별주들하고는 적응이 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뭐 실제로 요 며칠 사이나 아니면 최근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가의 진행들을 보면은 그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끌고 갔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제 AS를 해드렸던 DI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승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상승이 초기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재료가 뜨면서 확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 현재로서는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도 하물며 이런 상황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좀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대응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분간 좀 더 계속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뭐 계속해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선가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복세를 좀 더 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장기 상승이나 아니면 경기 회복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고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던 이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제일 관건은 결국 21만 7천원에서 22만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뚫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처럼 그렇게 오르다가 다시 꺾어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받을 때 하방 경직 보이는지, 그리고 빨리 매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 보유도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육아 관련주 중에서 보령 메디앙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로 기준을 잡고 판단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개별 테마성 종목이나 아니면은 또 일반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보면은 결국은 그 핑계거리가 있고 그걸 갖다가 핑계거리 삼아서 수급이 따라 붙어줄 때 주가의 상승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 수급이 잘 몰리고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결국은 대응에 있어서 수월한 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관광객의 소비 증가,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정치 테마주들의 순환매, 사실은 정치 테마주들은 장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탄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것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 장중에 강세를 한번 띄었다가 후반 들면서 쭉 밀려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좀 이어진다라면 매수 대응을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절 라인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비중도 소량씩 가담을 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9,100원에서 9,20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육아용품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표면적으로는 중국 소비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정치 테마주의 순환매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서 눌림목 매수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 콕 집어주셨습니다. 보령매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의 그녀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목감기는 많이 나아지셨는지요? 예, 계속 좀 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300일선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었는데 니케이 지수도 올랐었고요. 중국 상해 증시도 2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더라고요. 잘 살펴봐라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지수도 올랐었고 선물 평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흐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우리 증권 하시는 분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증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전문가라는 분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는 그 시황에서 이번에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본전을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 종합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 반도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겁니다 하고 했는데 정확히 반도체 지수하고 움직입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구장창이죠. 주구장창 굉장히 오랫동안 떴습니다. 무려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상승하면 주가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상이 보통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300일의 평을 뛰어넘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새로운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1800 이하에서 5부 이자 내가 살아나는 주식들은 제가 1900포인트에서 다 팔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2부 주식 이자 내가지고 갖고 있는 주식들은 끝까지 한번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선물의 평균 가격이 245를 넘었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그때 이제 240부터 선물 평균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에서 10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145까지 올랐습니다. 선물이 145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주가는 선물은 255까지 갑니다. 255까지 가는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볼 것 같으면은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이제 1935포인트 이게보다 더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 자체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단무지 정신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자 이러겠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 뭐 흔들리고 또 변덕스러운 말들 때문에 다 팔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번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심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격계단형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가가 예상외로 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당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황을 보실 때 잡놈의 방송들 보지 말고 굿모닝 대박 예감 딱 들어가지고 저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OBV가 영선까지는 갈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OBV가 지금 제가 3천에서 분명히 주가가 바닥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에 거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이제는 300일 평 자체가 지지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이미 구름에 홀홀 날아있죠. 네, 구름에 홀홀 날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가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을 지금 주가가 한 달 반 떴으니까 주가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식을 갈 때까지 가보자. 사이에 갈 때까지 가보는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름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똥바가지 구름이라 하는데요. 이 똥바가지 구름이 나오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구름 변곡점이 오늘 변곡인데 이 변곡이 제가 볼 때는 상승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주식이 의외로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시고 여러분이 아마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 간다. 주구장창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주가는 잘못되면 손비는 굉장히 강력한 주가입니다. 강력한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이미 이만큼 떠가지고 청송촌놈 저놈 말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미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가 자체가 150 오늘 180포인트 뜹니다. 바닥에서 180포인트 뜰 때 여러분은 온 동네 뻐꾸기처럼 여기 펄떡 저기 펄떡 여기 뻐꾹 저기 뻐꾹 소리 듣고 테마주 하다가 코피 터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코스닥 종목 분명히 조심하고 고점에 팔으라 했는데 여러분 코스닥 종목 끈질기게 조탁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코스피 종목으로 제가 뭐를 했는데 왜 안 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가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주식은 상승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통 장세가 아닙니다. 왜 보통 장세가 아니냐면요. 지금 미국에 제가 했죠. 미국 증시가 이때 많은 분들이 양다리 걸치면서 빠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5월 말에서도 이게 눌림목은 있으나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일본 증시도 제가 급락 나올 자리 절대 아니다. 상해 증시만 반등하면 주식은 우리나라 증시도 승천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 친구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물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물 대체가 평균 가격에서 10 이상 상승한다. 평균 가격이 240원인데 하루에 1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1씩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5일 연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너무 맞아서 당황하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당황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같지만요. 앞으로 저 말 안 들었고 시청자 여러분 청송님 말 안 들어가지고 뭐 어이됐다 이런 말 나오면 저는 앞으로 굿모닝 대박여가면 시황을 안 해버리겠습니다. 왜? 내가 빼빠지게 밤새들 밤새가지고 시황해도 여러분이 내 말 안 듣고 검은 토마토 아우 방송가가 그 시황 두고 양다리 걸치다가 여러분 곧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고 지금은 철저한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지금부터 신천지가 주식은 굉장히 가볍게 신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절대 쉽게 죽을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 보면요 엄청난 주식입니다. 월봉을 봤어도 주가가 기본적으로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보이는 피봇의 영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제가 했죠. 여러분 6개월 내로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화를 분명히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자체는 굉장히 강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주식가 자체가 밀리지 않고 계속 있다면 주식은 의외로 2000포인트를 쉽게 휘날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그렇지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계속 단무지처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주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1평이 심상치 않죠.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1평이 없어지는 부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안 믿습니까? 61분이 제가 분명히 기자 1950포인트 전후에서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 61평이 위에서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주식은 61평에 도전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신문 보고 하는 이야기요? 신문 다 나옵니다. 주식은 누가 투자를 했습니까? 투기입니다. 신문이 3일 전에 나온 거 모르시죠? 신문 보고 말 잘하는 거 절대 중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더 갑니다. 왜 제가 여러분 때 1800포인트 이상에서 계획 간닥할 때 왜 안 믿고 팔고 사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추석이라고 합니다. 조상님 영전에 여러분 장구장을 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역을 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마성이 주택이 있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주택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펄쩍, 저기도 펄쩍 테마주 했지만 여러분 테마주의 수익이 진정이 났습니까? 절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선물을 그때 갈았으면 지금 1,200만 원당 1,000만 원씩 수익이 났습니다. 선물을 꼭 빼야 됩니다. 선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영동북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 3층에서 선물 강좌, 저 개인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물 모르는 것은 주식을 앞으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없는 시장은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은 들어갑니다. 오늘 주춤주춤 추가적으로 상승 후에 아침에 밀릴 줄 모르나 주식은 분명히 2,000포인트 가까이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 1,800 아래서 1,920까지 간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0포인트 이상 분명히 갑니다. 갈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장세는 단무지 정신 1등 주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주말 보낼 때 청송촌놈 항시 생각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정환입니다. 네. 이제 300에서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선도 쉽게 넘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내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살짝 봤더니 어제 급등했었던 코리안이더라고요. 네, 어제 전체적으로 보험주가 강세인데요. 한 5개 종목 보험주가 모두 상승 추세입니다. 그중에 좀 상승 추세가 가장 좋은 코리안리를 오늘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코리안리입니다. 금융 관련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인수해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보상 책임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업재보험 회사입니다.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의 불의의 사고로 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액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을 통하여 다른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3개월 동안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밀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이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지난 7월 19일에 말씀해 주셨던 두산인프라코어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르다 잠깐 눌림목을 준 듯하더니 어제 한 5% 가까이 급등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의 AS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산업재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엔진, 동력, 전달장치, 유압장치 등 다양한 부품, 조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굴삭기 판매는 국내 점유율 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량 수출 중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AS를 한번 여기서 드렸습니다. 한 5일 전에 그때 상승 추세일 때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다시 재상승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약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계속 들고 가시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증권방송사가 7개가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 수익률 대회를 하는 곳이 약 4군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이상 수익률 대회에서 수익률과 상승률 안정감에 있어서 제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수익을 내며 계속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이 좋을 때와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매일 제가 토요일 강연을 하는데요. 5년 주식 투자 5년 이하 되신 분, 계속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좌측에 있는 한성병원 빌딩에 있는 3층 지원투자 에셋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번 제가 직접 강의를 하오니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가 지방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종목 추천하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승용 대표와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호조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판매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6년 만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경제 지표 호조세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판매, 흔히 말하는 경기 회복의 이제 그 신호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팩트가 있죠. 첫 번째는 내구재의 판매가 얼마만큼 많이 커지느냐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경기가 얼마만큼 호조세가 되느냐일 텐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두 가지 모두 매우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7월 ISM 제조업 지표 55.4, 지난달에 50.9 정도를 했는데요. 한 10% 가까이 증가하는, 어찌보면 이제 그 완전하게 50을 넘어섰다, 이제 그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그런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상황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까 좀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그 12%가 넘는 그런 상승 계속 이제 호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16%가 넘는 그런 증가세 나타났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 뭐니 해도 이제 그 픽업 트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6월 달에 이어서 픽업 트럭이 40% 이상의 그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절대 이제 그 주택 경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물가 상승률과 결국 이제 그 실업률이 될 텐데요. 실업률 역시 미국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전망 내지는 기대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나와 발표되는 수치 역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상황들, 그리고 S&P 지수의 1700포인트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의 우리 시장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꿀 방향성 만들어 갈 영향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IT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구글에서 이제 그 결국 모토 X 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의 수명이 매우 이제 연장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디자인의 혁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기가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토 X의 가장 큰 강점, 특징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우리 입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겠죠. 지금 그 스마트폰 그 모토 X의 출시가를 $199로 맞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그 며칠 전에도 이제 보도가 있었죠. 한 435불, 우리나라 그 평균 스마트폰 가격이 435불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355불대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국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 이하의 지금 가격으로 모토 X가 출시된다라는 점, 어찌 보면 안드로이드 계열에 있어서의 큰 이제 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가격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지금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반등이 또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앞서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체크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보시는지 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 이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투자 심리, 버냉키 의장이 다시 한번 시장 내 그 안정화, 어쨌든 선물을 주면서 여기에 안정화를 주었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인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안정화, 기대감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아침에 항상 이제 그 저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항상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전약 후강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지수 부담에 대한 그 부담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 좀 이해를 해본다면 밸류에이션 갭 메꾸기 장세가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미 이제 그 PBR 1배 한 1950포인트 정도 되죠. PBR 1배 미만에서 177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좀 전개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제 그 안도렐레 좀 무게를 두시고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조금 더 여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주가가 사실은 시장을 갈라놓을 가능성 매우 커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증가율 그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 역시 자동차 판매,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증가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좀 자세히 좀 들여본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판매 증가율이 2%대에 머물렀다라는 점, 상대적인 부진을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과연 시장 내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요인, 배경, 주택 경기의 호조와 맞물리면서 픽업 트럭의 판매가 40% 넘게 매달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근데 참 공교롭게도 현대기아차의 라인업, 제품 라인업에는 픽업 트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과연 외국인들 관점에서 현대기아차의 북미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 오늘 좀 관심거리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1800도 이탈했다가 7월에는 1900을 회복했고 8월에도 이제 이런 갭 메우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주, 이제 주택 경기가 미국에서 이제 회복세가 자동차 판매로 수요로 증가하고 있는데 픽업 트럭 수요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기아차에는 픽업 트럭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자동차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8월 한 달간 어떤 쪽을 사는 게 중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8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시장 조금 좀 전강 후약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가장 큰 시장 내 우려감, 결국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출구 전략, 지금 현재 상황, 엊그저께 이제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단 잠정적으로 시기는 지금 연장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 그 우려감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말로 다가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의 안정된 상황을 어찌 보면 최대 수익률과 바로 연결시켜서 최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좀 점차 조심스러운 장세 전개에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시장이 전개되는
동안은 시장이 정제되는 동안은 PBR 갭매꾸기 지금 현재 PBR이 가장 낮은 업종이 무엇일까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쪽 업종에 좀 치중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달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점차 이제 계속 시장 내에서 잠시 잊혀지는 업종들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손에 안 잡히는 산업들이 될 텐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허권이랄지요, 지적재산권일지 아니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게임, 뭐 컨텐츠,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여행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난텐저블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산업을 구가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 8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조심스러운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낙폭 과대업종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오늘 금요일장 시작을 19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진행 중이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20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단 코스닥은 550을 회복했다가 하루 만에 어제장에서 550을 이탈하면서 549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920포인트였으니까요. 10포인트 정도 더 위로 올라온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종가보단 3.8포인트 정도 오른 553포인트로 일단 예상지수 상으로는 다시 한번 550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